불리한 조건들의 백화점 같았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자존감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자존감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 대통령? 정답은 이와 같이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 자존감 무서운 것입니다. 이상준입니다. 오늘부터 이상준의 자존감 특강 시리즈 자존감 바로 세계 프로젝트, 짧게 자존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존감은 뿌리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상준의 자존감 특강 시리즈 자존바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이 자존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존감은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 자존감은 삶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죠. 중요한 요소들이요. 재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배경이라든지 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이 자존감은 그 여타의 삶의 결정 요소들을 지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히 이 자존감은 삶의 결정 요소들 중에 왕중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존감 그러면 먼저 자존감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이 자존감은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파이어 같은 아주 귀한 보석을 물에 한 1시간 담궜다가 그 물을 마시면 우울증이 치료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여성이 우울증에 걸렸는데 자살을 하려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보석을 담궜던 걸 마신 거예요. 그러자 우울증이 치료되고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약이 도대체 어떻게 효험이 있던가요?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보석 담김을 마셨더니요. 제 몸이 비싸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몸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의 몸, 나의 존재 가치를 얼마나 크게 느끼느냐 이것을 우리가 자존감의 정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 자존감과 자부심의 차이, 자존감과 자기 효능의 차이, 심지어는 자존감과 뱃살의 차이 이런 얘기들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자존감의 정의와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룰 그런 시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존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드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질문들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자존감이 높으면 뭐가 좋을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로 높은 자존감을 가졌던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대통령? 슈퍼리치? 슈퍼스타? 다 아닙니다. 정답은 4대 성인이었습니다. 이 4대 성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정말 엄청나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에는 내 자신이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부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인식했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내가 신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이렇게 자기 인식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선지의 경우에는 나는 신의 대리인이다 이라고 자기 인식을 했습니다. 공자님만 유일하게 자신을 신과 결부시키지 않았죠. 세 분의 성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간의 존재 가치를 초월한 신의 가치에 도달하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자존감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사셨던 시대가 수천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이분들을 존경하고 숭배하고 또 따르고 또한 그 열기가 그 존경하는 열기가 그냥 엄청 뜨겁죠. 자기 순교자 같이 자기 몸을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대단합니다. 이분들의 이 성인분들의 팬심, 신도들이겠죠. 신앙심, 이 팬심은 이 팬심의 어떤 그 수십억이 되는 규모와 그 깊이와 열기는 가히 오늘날의 어떤 정치나 슈퍼리치나 슈퍼스타들의 팬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이쯤에서는 이런 의미 듭니다. 최고의 자존감에서 나온 삶이 꼭 성인분들과 같은 그런 성인들의 삶같이 그런 삶만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삶이냐 이런 의미 들 수 있겠죠. 물론 그건 아닙니다. 다만 이 성인분들의 삶같이 최고로 존경하는 삶, 최고 위대한 삶이 우리가 보통 잘 사는 삶이다. 최고의 삶의 한 본보기다.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삶의 모델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의미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고의 삶이 꼭 최고의 자존감 하나로서만 만들어진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무리가 있겠죠. 다만 이 최고의 삶이 시작은 바로 이 최고의 자존감이었다.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이 최고의 삶은 최고의 자존감이 없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자존감을 모태로 해서 바로 최고의 삶이 태어난 것이다. 최고의 자존감이 어머니고 최고의 삶이 바로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자존감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삶을 만들어냈다. 높은 자존감으로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물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1954년생인데요. 이분이 살아왔던 1960년대, 70년대는 흑인 여성이 살기에 참으로 팍팍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시기였죠. 거기다 이분은 결손가정 출신이었고 더욱이 비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모든 치수를 다 경험한 여자다. 비만이면 나쁜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비만이 아닌 몸매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겠죠. 성공하기에. 자, 이와 같이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마치 불리한 조건들의 백화점 같았던 이 오프라 윈프리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뽑힌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자존감이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자존감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을 제가 그녀가 쓴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나는 불행한 10대 시를 겪으면서도 뭔가 더 큰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지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한 단면입니다. 나의 가치가, 나의 진정한 가치가 현실의 불행한 가치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가치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와 같이 높은 자존감은 최고의 삶,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만드는데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뭐가 안 좋은 거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는 수두룩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너무 많죠. 자, 그건 이제 일일이 다 특정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수십 년 전에 TV 뉴스를 보다가
폭주적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오토바이 폭주적. 이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한밤중에 이 도로를 점령해가지고 그 중앙선 막 넣어서 지그재그로 막 부렁부렁부렁 하면서 이렇게 막 굉을 내면서 이렇게 위험하게 그 폭주를 합니다. 자, 그걸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의미 하나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저 폭주족들이 남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저렇게 하면 자신들도 다치는데 왜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까? 이렇게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의문은 곧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자가 폭주족 한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당신들도 다칠 텐데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묻자 폭주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죽게 되면 죽으면 되죠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자신의 생명을 그냥 언제든지 죽어도 상관없는,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낮은 자존감은,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감 무서운 것입니다. 자존감 관련된 재미있는 연구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존감과 결혼 여부 문제인데요. 결혼 여부의 관계인데요. 기혼자로 결혼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로, 이 두 그룹의 자존감 평균을 비교해 봤어요.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기혼자 그룹이 더 높을까요? 미혼자 그룹이 더 높을까요? 정답은 미혼자 그룹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존감 평균이. 자, 저는 이 결과를 보자마자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혼자로서 이제 공감이 가기 때문이죠. 왜 기혼자들이 미혼자보다 자존감이 낮으냐, 더 안 좋으냐, 이거는 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결혼 전엔 당신 없이 못 살아 하다가 결혼 후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재미있는 자존감 연구는 이제 자존감과 자존감과 성관계 횟수인데요.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관계 횟수가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정답은